안녕하세요. 아르동키입니다. 자, 한국 스토리 산업은 아직도 연습 중이라는 생각을 먹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돌풍이 6월 28일 오픈했습니다. 저는 박경수 작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돌아온 박경수 작가가 한국형 정치 스릴러의 태풍을 일으키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미풍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경수같이 영민하고 주제성이 강한 작가가 오랜 준비 끝에 내보인 회심의 작품이 왜 이런 어정쩡한 평가를 받는데 그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작가의 계산착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응원합니다. 돌풍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연기는 좋다, 몰입감이 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주옥 같은 대사가 좋다. 하지만 막장 전개가 눈길을 끌고 소재나 전개는 개연성이 크게 떨어진다. 물론 전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평가들 때문에 돌풍은 시원치 않은 미풍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스토리에 관한 평가입니다. 전체 스토리 구성은 기자들 평가처럼 치밀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치밀한 구성을 감정이입하면서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 기록이나 조서,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의 큰 사건의 재판 기록을 읽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문의 논평들처럼 사건의 개연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대통령 사례가 그리 쉬운 일인가요? 설경구가 대통령을 시해하는 이유나 김희애가 젖은 물수건을 대통령의 얼굴에 올리는 장면의 현실성은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작가는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도 일단락되지도 않습니다. 사건들이 그렇게 단발마적으로 발생하고 마무리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드라마에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관객의 스토리를 왜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돌풍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몰입감이 높다는 평가는 사실 서로 충돌되는 평가입니다. 개연성이 낮은 스토리에 몰입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다룬 영화 원더랜드가 생각납니다. 드라마는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 직면했을 때 주인공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떤 것이 있고 그에 따라 닥칠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디테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바로 몰입감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개연성과 논리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인데 돌풍은 중간중간에 개연성이 없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사건의 나열에 치중하느라 시청자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배려에는 소홀합니다. 그래서 맥락 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들은 정치 메커니즘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나 그 권력 관계를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지, 정치 문외한들은 새로 등장한 배역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빠른 전개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관객을 너무 막무가내로 끌고만 갑니다. 정치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관객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드라마인지 몹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해외 관객들 반응이 싸늘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한국 정치 메커니즘을 몰라서가 아니라 스토리의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디테일과 배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배려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바로 설경구와 김희애의 갈등관계 설정입니다. 두 사람은 1회부터 이미 경쟁관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 회부터 김희애의 눈동자는 커져 있고 설경구의 미간 연기도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캐릭터 설정이 명확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스토리, 사건이 진전됩니다. 빠른 사건 전개에 승부를 거는 전략이죠. 하지만 빠른 사건 전개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캐릭터와 갈등 관계를 빌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성격의
저런 관계라면 저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울 수 있겠구나라는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처절한데 그게 관객들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엔딩이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작가가 설정한 갈등을 관객에게 설득하지 못하고 관객이 당연히 알고 따라올 줄 믿고 작가는 달려가지만 막상 뒤를 돌아보면 결국 작가는 혼자만 덩그러니 앞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 구성이 치밀한 것은 맞지만 치밀한 설계도의 집이라고 모든 소비자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집은 아닌 겁니다. 다양한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치밀한 설계 도면을 보여주면서 튼튼한 집이라고 자랑하는 건축가하고 비슷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설경구나 김희애나 똑같이 나쁜 인간입니다.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정의가 이기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작가가 범한 아주 치명적인 전략적 착오입니다. 연기와 대사에 대해서도 기자들이나 전문가의 평가와는 다른 관점의 새로운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자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박경수의 대사는 여전히 최고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최고 수준의 대사가 결국은 관객들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태클을 거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적으로 너무 현학적이고 선문답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인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는 대사이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대사로 잘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선문답 같은 대사가 관객들의 폐부를 한 번은 깊게 찌를 수 있겠지만 그런 대사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정서가 묻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선문답 같은 대사의 결과가 설경구와 김희애의 연기로 나타나는 겁니다. 김희애는 연기 과잉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다운 느낌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설경구의 미간은 공공의 적이나 불안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선문답이 담고 있는 함의를 연기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본의 많은 부분이 이런 현학적인 선문답으로 채워져 있으니 연기가 과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종 1관 이어지는 김희애의 눈알 연기와 설경구의 미간 연기가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돌풍이라는 대본을 놓고 캐스팅 회의를 한다면 두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배우가 바로 설경구와 김희애이지 않을까요? 연기는 물론 잘하지만 그게 과잉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완벽한 대사라는 장점에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경수는 돌풍으로 세익스피어가 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아쉽게도 이 작품으로는 그 꿈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돌풍이 연출과 미술 분야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과를 내면서도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결국 대본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성공하면서 스토리 산업에서는 빠른 전개가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빠른 전개가 중요하다고 해도 스토리 산업에서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관객의 감정 이입과 몰입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훌륭한 작품이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 스토리 산업은 연습 중인 것 같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